35번 질병이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이요. 건강, 그리고 질병의 퍼짐은요,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도시가 작동되는지. 좋은 소식은 그건 바로 도시들은 믿을 수 없게 회복력이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은 경험했습니다. 전염병을 과거에. 그리고 단지 생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했습니다.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에 봤습니다. 파괴적인 발생을 콜레라, 장티푸스 그리고 독감이요. 유럽 도시에서 의사들 존 스노와 같은 영국인 출신 그리고 루돌프 빅초 독일의 그 사람들은 봤습니다. 연관성을요. 어, 열악한 주거 환경과 그 인구 과밀 그리고 위생 그리고 질병 사이에서요. 그 인식, 이러한 연결에 대한 인식은 이끌었습니다. 재계획과 그리고 재건축이요. 도시에 멈추기 위해 퍼짐을 전염병이에요. 19세기 중반에 런던의 선구적인 하수 시스템, 그것은 여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요. 만들어졌습니다. 결과로서 이해하는데 중요성을 깨끗한 물에 멈추는데요. 콜레라의 퍼짐을요. 36번. 사람이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요. 태어나면서 아기들은 즉시 끌립니다. 얼굴에. 과학자들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기들이 보게 함으로써요. 두 개의 간단한 이미지를요. 하나는 보입니다. 더 얼굴처럼요. 나머지보다요. 살펴봄으로써 어디를 아기들이 보고 있는지요.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기들은 보고 있다고요. 얼굴처럼 보이는 이미지를요. 더 많이요. 그들이 봤던 것보다요. 얼굴이 아닌 이미지를요. 비록 아기들이 가지고 있지만 안 좋은 시력을요. 그들은 선호합니다. 보는 걸 얼굴을요. 그런데 왜요? 한 이유는 아기들이 좋아할지도 모르는 얼굴들을 그러한 이유는 무언가 때문입니다. 불려진 진화라고요. 진화는 포함합니다. 변화를 구조에 대해서 유기체, 뇌 같은 발생하는 많은 세대를 거쳐서요. 이러한 변화들은 돕습니다. 유기체들이 생존하도록요. 만들면서 그들이 경계하도록 적해요. 인식함으로써요. 얼굴들을 멀리서부터 혹은 어두운 곳에서부터요. 인간들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고 있다고. 그리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요. 가능한 위험으로부터요. 37번 미디어 수용 과정에서의 맹점입니다. 사람들은 보냅니다. 너만은 그들의 시간을요. 상호작용하면서 미디어와요. 그러나 그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중요한 기술을 분석하는데 그리고 이해하는데 그것을요. 잘 알려진 연구 스탠포드 대학에서요. 2016년에 입증했습니다. 그건 바로 젊은 사람들이 쉽게 속임을 당한다고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요. 특히 그것이 올 때요.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요. 이 약점은요.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단지 젊은 사람에게만요. 그러나 영국 뉴욕 대학에서의 연구는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공유했습니다. 7배나 더 많은 잘못된 정보를요. 젊은 사람들보다요. 모든 이것은 제기합니다. 의문을요. 무엇이 해결책일까요? 잘못된 정보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 그리고 기술 플랫폼들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요. 막는데 잘못된 정보를. 그러나 모든 개인들은 필요합니다. 책임질 싸우는 데 있어서요. 이 위협에 더 잘 정보를 이해함으로써요. 38번 소리가 나는 이유. 소리와 그리고 빛은 이동합니다. 파장으로요. 비유, 종종 언급되는 소리에 대해서 그것은 던지는 것입니다. 작은 돌을 표면에 고요한 연못에요.
음파는 퍼집니다. 외부로요. 충격 지점으로 붙어요. 꼭 음파가 퍼지는 것처럼요. 음원으로 붙어요. 이것은 방해 때문입니다. 공기 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만약 당신이 친다면 두 개의 막대기를요 함께 당신은 얻을 것입니다. 소리를요. 막대기가 다가갔을 때 서로 공기는 즉시 그들 앞에서 압축되고요. 그리고 에너지는 발생됩니다. 충격 지점이 발생할 때 이 에너지는 퍼져나갑니다. 음파처럼요. 만약 당신이 시도한다면 같은 실험을요. 두 개의 무거운 돌로요. 정확하게 같은 것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당신은 얻습니다. 다른 소리를. 밀도 그리고 표면 때문에요. 돌에. 그리고 그들이 아마도 바꿨기 때문에 더 많은 공기를요. 더 큰 소리가 들립니다. 따라서 물리적 방해 공기 중에서 우리 주변에 그것은 만들 것입니다. 소리를요. 39번. 먹이사슬이란 무엇인가? 먹이사슬은 의미합니다. 이동을요, 음식 에너지에 원천으로부터 식물에서 일련의 유기체를 통해 반복되는 과정으로서요. 먹는데, 그리고 먹히는데요. 초원에서 풀은 먹혀집니다. 토끼에 의해서. 반면에 토끼들은 이번에는 먹혀집니다. 여우에 의해서요. 이것은 예시입니다. 간단한 먹이사슬이에요. 이 먹이사슬은 내포합니다. 연쇄를요. 음식 에너지가 이동되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요. 혹은 높은 영양 수준으로요. 이것은요, 관찰되어집니다. 그건 바로 각 단계, 이동의 각 단계에서 상당 비율 80에서 90% 잠재적 에너지는 잃어버려집니다. 열로써요. 열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 숫자, 단계, 그리고 연결의 수는요, 연쇄에서 제한됩니다. 보통 4에서 5로요. 더 짧을수록 먹이 사슬이 혹은 더 가까울수록 유기체가요, 시작이 있어서 먹이 사슬이에요. 더 커집니다. 이용 가능한 에너지 섭취가요. 40번.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요. 여자 이름이 론다인 다니고 있는 대학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를요. 그녀는 살고 있습니다. 근처 캠퍼스에요. 몇몇의 다른 사람들과요.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 청소부가 왔을 때 매 주말마다요. 그들은 두었습니다. 몇몇의 롤 화장실을요. 각각의 두 화장실에요. 그러나 월요일쯤 모든 화장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비극입니다. 공유지. 왜냐하면 몇몇의 사람들은 가져갔기 때문이죠. 더 많은 화장지를요. 그들의 공유목보다요. 공유 자아는 파괴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읽은 후에 연구 논문을요. 행동 변화에 대한 론다는 놓았습니다. 쪽지를 화장실 중에 하나예요. 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져가지 말라고요. 화장지를. 왜냐하면 그것은 공유된 아이템이기 때문이죠. 그녀에게 만족스럽게도 한 롤 화장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몇 시간 안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날에요. 나머지 쪽지가 없는 화장실에선 그러나 거기에는 화장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말까지요. 청소부가 돌아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